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가설 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더 일반적인 가설의 검정, 더 일반적인 가설의 검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드러나죠? 이 부분을 주목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귀무가설이 자, 이 모수가 0이다가 아닙니다. 모수가 이제 어느 특정한 값이다 아니냐입니다. 왜냐하면 모수는 여러 가지 값을 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0은 그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걸 보려면 이게 어떤 숫자가 나왔는지 이게 정말 0이 아니냐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일반화시키면은 그것을 굳이 0에 국한시키지 않고 이 값이 어떤 값이냐 아니냐 혹은 이 값보다 작냐 이 값보다 크냐를 우리가 검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그 귀무가설을 저렇게 쓸 수가 있고요. AJ라는 어떤 특정한 상수예요. 상수. 자,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T 검정 통계량이 요 자리가 원래 귀무가설에서 모수를 0으로 놓으면 0이니까 그냥 우리가 추정한 추정계수 나누기 표준오차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값이다 라고 귀무가설을 하게 되면 요 값이 여기 들어가 줘야 됩니다. 요 값이 여기 들어가 줘야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게 차이예요. 그래서 이 검정도, 이 가설 검정도 전과 정확히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유일한 차이는 이 검정 통계량을 만들 때 이 추정계수, 추정값으로부터 이 가설에, 귀무가설에 있는 귀무가설에 대해서 우리가 모수가 이거다라고 했던 그 값을 빼주는 거예요. 0이 아닙니다. 이제는 0이 아니에요.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자, 요런 이제 모형을 한번 이제 추정을 해보는 거거든요. 요거 한번 보기 위해서. 자, 대학 내 범죄 건수와 좀 안타깝지만 대학 내에서도 뭐 크고 작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범죄가 벌어지지 않겠어요. 뭐 사소한 아주 사소한 절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그리고 이제 등록 학생 수, 등록 학생 수는 이제 학교의 크기를 이제 측정한다고 보는데 이것도 여러분께 올려드린 campus.dta, campus.dta라는 데이터 반드시 여러분 손으로도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하는 과정 자체를 보여드리지는 않고 결과만 저장해서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반드시 손으로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종속 변수가 대학 캠퍼스 내에서 벌어지는 범죄의 건수가 있고요. 설명 변수로 등록 학생 수가 있습니다. enrollment가. 그리고 이것은 특별히 우리가 탄력성에 주목하기 위해 가지고 그 로그 값들을 종속 변수와 그 독립 변수에다 로그 변수로 변환을 시켰어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단순 선형 회귀 모형에서 추정을 해서 한번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보고된 추정 회귀식은 여기 이제 추정된 절편의 값이 있고 추정된 이 기울기 값이 있고요. 여기 이제 각각의 표준 오차가 있고 97이 있습니다. 97. 그 다음에 97개의 관찰치가 있고 R제곱은 0.58로 꽤 높네요. 그죠? 0.58로. 여기서 이제 흥미롭게 가설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등록 학생 수가 1% 증가할 때 범죄도 1% 증가하는지 여부입니다. 그죠? 요거 유니티 일라스티시티 한국말로 까먹었네요. 그래서 등록 학생 수가 1%,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1.27이 나왔지만 그죠? 1.27이 나왔지만 저것이 1이냐 아니냐가 관심사항이라는 거예요. 등록 학생 수가 1% 증가할 때 범죄도 정확히 1%가 증가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1% 증가하면 그 이상 퍼센트로 증가하는지 그러니까 궁금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까지와 달리 여러분 처음 보죠 이제. 자, 요 비타 로그 인롤 여기 있는 모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1이다. 1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보겠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이제 달라지는 건 딱 하나인데 T 검정통의 마지막 줄 한번 주목해 주세요. 마지막 줄.
자, T 검정 통계량을 계산할 때 1.27에서 마이너스 0이 아닙니다. 여기 귀무가설에서 설정한 그 모수의 값이에요. 마이너스 1 나누기 그 다음에 표준오차 0.11로 나눠주면 대략 2.45가 나온다. 2.45가 나온다. 2.45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지금 n이 지금 97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 어떻습니까? 자유도는 97 빼기 1 빼기 1, 그러니까 97 빼기 2가 되죠. 왜냐하면 절편하고 기울기 두 개를 갖다 추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95죠. 무한대랑 가깝잖아요. 그죠? 결국 제일 밑바닥에 있고 5%에서 그러면 양측 검정을 하게 되면은 0.025, 0.025 이렇게 되면 1.96, 그죠? 1.96. 그래서 1.96이 이제 그 임계치가 되는데 2.45 우리가 구한 검정 통계량이 임계치 1.96보다 크니까 어떻게 된다?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그러니까 귀무가설을 기각하니까 어때요? 이게 1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실제로 1보다 큰 숫자라는 거죠. 실제로. 그죠? 자, 그렇게 되면은 요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게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이 학교의 크기가 증가할 때 범주의 건수가 늘어나는 것이 지금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건 상당히 그죠? 굉장히 그 기하급수적으로 들죠. 그 학교 크기가 그죠? 여기 보시면은 베타가 1이라는 것은 정확한 비례관계가 있는 거예요. 인롤먼트 학교 학생 수가 많아질수록 정확하게 비례적으로 지금 범죄 건수가 되는데 실제로 1.27이 나왔고 저게 1이 아니다. 1이 아니고 1보다 크다. 라는 것이 이제 가설검증에서 밝혀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굉장히 그 기하급수적으로 되는 것이죠. 그죠? 기하급수적으로 되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도 또한 제가 이제 추정을 해서 이거 보시면 이제 여기 요겁니다.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컨스턴트와 그 다음에 이 로그 인롤에 대해서 전부 1% 수준에서 유의하죠. 전부 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일단 이것도 끄고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리지만 여러분이 다 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일이 손으로 그러면서 확인도 하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P값이라는 거 우리 단순 회귀 분석에서도 P값에 대해서 배웠어요. 단순 회귀 분석에서도 P값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단순 회귀 분석에 대해서도 우리가 P값을 배웠습니다. P값은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기 상당히 여러 가지 설명이 이 페이지에 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께 그러니까 기억을 갖다가 복원시켜 드린다면은 자, 우리가 그죠? 이번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P값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냐면은 우리가 아주 그 전통적인 그 T 검정 가설 검정에 있어서 개별 모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보는 T 검정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가설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유의 수준을 정하고 그 주어진 유의 수준에 따라서 그 자유도를 감안하여 T 분포표에서 임계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검정 통계량을 구한 다음에 이 검정 통계량이 우리가 구한 임계치를 넘어서느냐 안 넘어서느냐로 판단을 하잖아요. P값은 아닙니다. P값은요 가설은 설정이 되어 있고 P값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검정 통계량을 계산합니다.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죠. 그래서 플러스 값이 나왔어요. 여기 찍어요. 그죠? 그러면은 검정 통계량이 정해지고 이쪽 있는 꼬리의 확률의 면적이에요. 이 확률입니다. 이 면적. 마찬가지 마이너스가 여기 해고 이렇게 되면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결국은 그때 여러분께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저 P값은 통계표로 구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통계 패키지에서는 우리가 몇 번이나 봤지만 P값을 줘요. 이 P값이 만약에 굉장히 작다. 이 굉장히 작다 그러면 벌써 2 세계로 넘어가서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P값이 예를 들면은 0.01보다도 작다. 0.01보다도 작다. 그렇다면 1% 수준에서 유의한 거고요. P값이 0.01에서 0.05 사이에 있다. 그럼 5% 수준에서 유의한 거고요. 아니죠. 죄송합니다. 0.0에서 0.05 사이에 있으면 5% 유의, 0.05에서 0.1 사이에 있으면 10% 수준에서 유의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요즘에는 이제 통계 패키지로 작업을 실제로 우리가 실무를 하니까 통계 패키지가 주는
P값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요. P값을 통하면은 저 별은 금방 나옵니다. 별은 아시겠죠? 지금 여기 두 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설명은 제가 바로 말씀드린 그러한 것들이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검정 통계량을 먼저 구한 다음에 이쪽,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쪽 이거 해서 이쪽 확률 이렇게 해서 P값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번 뭐 보자면은 이따가 P값에 대해서 이제 다른 예를 통해서 또 보여드릴게요. 저기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통계적 추론 영역에서 통계적 유의성에 대해서 지금 그죠? 많이 논의를 지금 아주 주되게 지금 해오고 있죠. 통계적 유의성에 대해서. 근데 이제 경제적 혹은 이제 실질적 유의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통계적 유의성뿐만 아니라 실질적 유의성.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구한 추정 개수가 이 크기와 부호가 어떻게 실질적 의미를 가지느냐. 이것도 우리에게는 사실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란 말인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통계적 유의성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강조해 왔는데, 이 T 통계량의 크기뿐만 아니라, 그죠? 개수 추정값 그 자체의 크기와 부호에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어떤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전적으로 그 T 검정 통계량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 변수의 경제적인 의미, 경제적인 유의성, 혹은 이제 실질적 유의성은 그 추정 개수, 어떤 XJ라는 설명 변수의 앞에 붙어 있는 추정 개수, 베타 J 햇의 크기와 부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이 베타 J 햇이 크거나 SE, 그러니까 베타 J 햇의 표준 오차가 작으면 일단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올 수 있지만 이게 만약에 뭐 아주 작은 숫자다.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냐?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을지라도 실제로 실질적인 이게 의미가 없는 거라면 사실 참 뭐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요.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401k.dta라는 데이터를 올려드렸습니다. 401k.dta, 401k.dta. 요거를 일단 자, 보시면 이제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이제 다들 대부분 이제 사회생활을 하실 거기 때문에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자신이 본인에게 향후 이제 미래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얘기들이니까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우리나라는 연금이 지금 세 가지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체계. 그러니까 공적연금이 있고요. 공적연금. 그다음 공적연금이라고 하면은요, 여러분이 이제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은 국민연금.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제 그 회사나 이런 데서 일을 하시면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이제 대부분 가입을 해서 가지고 계세요. 국민연금이요. 공적연금입니다. 그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제 직장 다니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요즘에는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요, 예전에 이제 주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퇴직금 정산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서서히 바뀌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2005년도가 퇴직연금 제도가 이제 도입이 돼가지고, 기업이 일정 부분 내고 여러분이 일정 부분 내가지고 하는 그런 연금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을 다니는 계속 동안 그 기업에서 퇴직연금을 같이 회사와 같이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같이 해가지고 그 기업연금이 있고요. 세 번째는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여러분이 개별 금융기관, 뭐 은행이라든가 증권사라든가 보험사에 가서 개별 금융기관에 가서 개인적으로 연금을 드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걸 갖다가 뭐 1년에 뭐 자유적립이지만 어쨌든 1년에 뭐 이 정도 돈으로 해가지고 그 연금을 들겠다. 그래서 연금 저축이 있고 뭐 연금 보험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보험사에 들게 되면 연금 보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은행에 되면 연금 저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3 pillar system. 필라라는 게 기둥이잖아요. 필라라는 게 기둥.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금 체계도 이제는 2005년 이후에는 이 3 pillars 시스템이에요. 세 개의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1k라는 건 대표적인 미국의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 401k 아시겠죠? 401k 이름이 그래요. 401k. 자, 퇴직연금입니다. 자, 그래서
종속 변수의 P rate 아마 뭘까요? participation rate일까요? 연금 가입률이 있고요. P rate 저기 종속 변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설명 변수로는 세 개가 있습니다. M rate이 직장의 매칭 비율. 그러니까 매칭 레이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퇴직연금은 기업과 여러분들이 같이 쌓아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달에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한 달에 뭐 한 40만 원을 불입을 하는데 회사가 만약에 20만 원을 불입을 한다면은 직장의 매칭 비율이 50%가 되는 거죠. 그죠? 0.5가 되는 거죠. AG는 이제 회사가 401k 플랜에 얼마나 오랜 기간 참여해 오고 있느냐. 저건 왜 들어갈까요? 아무래도 401k 플랜에 참여해온 기간이 길면 여러분 이게 두 개가 있는데요. 그 DC형과 DB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퇴직연금에는 하나는 뭐 은행 적금처럼 쌓아나가는 거고 하나는 그거를 어디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적립금을. 이제 근데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우리나라는 그런 그냥 차곡차곡 쌓는 형식을 많이 선호를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이 많이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투자하는 여러분이 적립하는 금액을 투자하는 형태의 연금이 많이 이제 퇴직연금이 더 훨씬 활성화되어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 확인 좀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 401k 플랜에 회사가 참여인 기간이 길다면 그 운용하는 데 있어서 그죠? 회사가 좀 더 많은 그 노하우가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기 사이드 그래서 플러스가 나오지 않았나 저는 좀 그렇게 추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탈 인플로이 이 고용인 피고용인 수죠. 좀 죄송합니다. 여기 피고용인 수, 그러니까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근로자들이죠, 노동자들. 자, 토탈 인플로이 이렇게 돼서 피고용인 수 이렇게 되는데 그건 이제 마이너스네요. 그건 마이너스일까요? 그럼 조금 직관적으로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한번 요걸 한번 제가 한 거를 띄워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어떻습니까? 절편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설명 변수들의 추정 개수가 전부 1% 수준에서 유의 수준 1% 수준에서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요. 그죠?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반드시 해보시길 바랄게요. 끄고.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게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하려고 요 경제적 혹은 실질적 뉴스인데 통계적 뉴스 한번 논의를 하려고 요 부분 한번 봐주세요. 자, 토트 앰프의 추정 개수의 t 통계라는 값은 당연히 귀무가설을 저희 0이냐 아니냐로 봤을 때 마이너스 0.00013을 0.00004로 나눠서 마이너스 3.25 꽤 크죠? t 통계라는 값이. 지금 이 정도라면은 이제 보면은 당연히 자유도가 무한대 쪽에 있기 때문에 뭐 유의수준과 아까 보셨죠? 1.65라든가 1.96이라든가 2.79였나요? 그보다 지금 다 절대값이 다 크죠. 제가 마이너스 3.25가 그랬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그리고 유의하기 때문에 의미하는 것이 저 M rate과 age를 만약에 고정시켰으면 기업의 피고용인 수가 10,000명 증가하는 경우에 P rate이 1.3%포인트 하락하니까 피고용인 수의 증감이 가임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사실 미미한 거예요.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 토트 앰프 앞에 저 추정 개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우리가 이걸 경제적으로 해석할 때 이게 뭐가 그렇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나?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 같으면은 저 토트 인프를 로그 변화시키겠어요. 로그 변화시키면은 그나마 큰 수가 나오고 차라리 1% 증가할 때, 그러니까 토트 앰프가 1% 증가할 때 100분의 조 개수만큼 P 웨이시 지금 변한다. 아마 그렇게
그러니까 레벨 변수가 너무 그러니까 크게 나와 레벨 변수 자체 값이 커서 추정 개수가 되게 작게 나올 때는 로그 변환을 시키는 게 상당히 일반적인 걸로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통계적 유의성이라는 것과 우리가 실질적인 저걸 해석할 때 우리가 지금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뭡니까? 이 설명 변수들을 이용해서 얘에 대해서 한번 그 얘의 움직임을 설명해 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항상. 근데 이게 설명, 뭐 통계적 유의하더라도 이게 상당히 영향력이 미미하다면은 실질적으로는 참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궁극적으로는 통계적 유의성을 그렇게 강조했지만 아주 궁극적으로는 다 그런 검증을 거쳤을 때 이것이 실질적으로 또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이냐도 마지막 단계에서 한번 점검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신뢰 구간 추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뢰 구간 추정에 대해서. 요것도 뭐 사실은 단순 선형회귀 분석에서 했기 때문에 크게 뭐 다른 건 없어요. 자, 표준화된 추정량의 T분포에 대한 정리를 조작하면, 이거 했습니다. 단순 선형회귀 모형에서. 다시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그걸 조작하면 다음의 식을 얻는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죠? 다음의 식을 얻는다. 그러니까 요것이 결국 뭐다? 신뢰 구간 하한. 이것이 신뢰 구간 상한이 되겠죠. 신뢰 구간 하한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 모수 베타 J의 요게 뭡니까? 95% 신뢰 구간의 하한이 이것이고 신뢰 구간의 상한이 이것입니다. 여기 있죠. 신뢰 구간의 상한. 요건 이제 우리가 그 0.95를 신뢰 수준으로 한다면 유의 수준이 5%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임계점. 이 C는요. C를 설명 안 드렸었나요? C는 critical value, 임계점, 임계값. critical value, 알겠죠? 임계치, 임계값. 그거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미 추정을 통해서 그 추정 개수의 표준 오차는 구했고, 그죠? 그 다음에 당연히 추정 개수 베타 J 헷 구했기 때문에 이 하한과 상한을 전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정하는 거고요. 그죠? 어쨌든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해석하면 이 반복되는 표본,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표본 작업을 해서 추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반복되는 표본에서 이러한 방법을 구한 신뢰 구간의 95%가 그 모집단 회귀 개수를 포함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아셨죠? 자, 우리가 이 전형적인 신뢰 수준이라고 하면은 보통 자, 유의 수준 뭐였어? 우리 유의 수준 가설 검증할 때 1%, 5%, 10%. 우리가 전형적인 신뢰 구간은 99%, 95%, 90% 신뢰 수준은 그죠?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 우리가 99%의 신뢰 수준이다. 1%의 그죠? 1%의 유의 수준이다. 그죠? 1%의 유의 수준이다. 95%의 신뢰 수준이다. 그렇다면은 5%의 유의 수준을 통해서 임계점을 구하고 90% 신뢰 수준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10%의 유의 수준에서 임계점을 구하는데 요 10% 임계점을 구하는데 양쪽으로 쪼개니까 그죠? 요거는 0.05, 0.025, 0.005에서 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요 포인트가 이제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뢰 구간과 가설 검정의 관계. 만약에 어떤 특정 값 AJ가 0을 포함한 어떤 특정 값이 인터벌에 이거 뭐예요?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거 오타인데요. 이 0이 아니고 A의 오타가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 A의 J입니다. A의 J. 그러니까 귀무가설에서 베타 J는 AJ다. 그 다음에 귀무가설에서는 아니다. 베타 J는 AJ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가설 검정을 할 때 가설 검정을 할 수도 있지만 신뢰 구간을 추정을 해봤을 때 만약에 AJ가 신뢰 구간에 들어가 있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 귀무가설을 기각한다는 얘기예요. 기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예를 보시면 상당히 흥미로워요. 이런 또 회계식을 한번 추정을 해봤어요. 요거는 이제 그 R&D 투자, 어떤 기업의 R&D 투자.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로그의 RD인데 이제 여기 R&D 지출액이 있고요. 요것도 요 로드
cam.dta는 여러분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RD는 R&D 지출액이다. sales는 연 매출액이다. 그 다음에 profit margin이죠. 매출액 대비 수익률이다. profit margin. 보시면은 이제 추정을 요 이제 뭐 32개 회사에 대해서 했다고 칠까요? 32개 회사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i제곱 0.918. 와, 세일즈와 프로핏 마진 자체가 설명력이 상당히 좋네요. R&D 지출에 대해서 회사들의. 그 다음에 부호가 일단 이제 중요하죠. 플러스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큰 회사일수록 R&D 지출액이 크더라. 그 다음에 그 매출액 대비 수익률이 클수록 R&D 투자가 많더라. 뭐 이렇게 해석되고 상식적으로 또 직관적으로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결과죠. 그죠? 그런 결과란 말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요것도 제가 이제 추정을 했는데 P값에 대해서 말씀드려야죠. 자, 요거 이제 추정을 했습니다. 아이고, 조금 작네요. 추정을 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자, 약간 이상하죠? 여기에 보면 여기는 아직 그 유의성에, 통계적 유의성에 대한 얘기는 없네요. 추정을 해보니까, 그죠? 해보니까 일단 세일즈는 유의하고요. 요 프로핏 마진은 유의하지가 않네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세일즈 연간 매출액만 유의하고 프로핏 마진 매출액 대비 수익률 자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가 않네요. 지금 그죠? 흥미롭습니다. 자, 그렇게 됩니다. P값을 봐야 되죠. 여기 P값 어떻습니까? P값이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 P값 이렇게 돼 있고, 요거 P값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요 P값 어떻습니까? 뭐 거의 0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그러니까 2.7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0.17이잖아요. 저건 무슨 소리냐면은 소수점이 지금 17개가 앞에 있는 거예요. 0.000000 해서 이 지로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이에요. 거의 0입니다. 그 위에 거 2.93의 2의 마이너스 10승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0이라고 봐야 되죠. 0이라고, P값이 0이라는 건 뭡니까? 검정 P값이 이제 예를 들면은 1.0842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P값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0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미 이 세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귀무가설의 세계가 아니란 얘기죠. 그죠? 이거 어떻습니까? 0.1010. 엄청 크죠? 0.1010. 10%보다도 크지 않습니까? 그죠? 굉장히 큰, 그러니까 이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가 않게 나오는 거죠. 그쵸?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일단은 추정을 했고요. 자, degrees of freedom은 32 빼기 1 빼기 2. 그죠? 그러니까 32 빼기 3, 29. 0.05 우리가 유의수준을 0.05로 봤을 때 양측 검정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29죠? 29는 무한대가 아닙니다. 29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0.0으로 하면 0.025. 자, 29는 2.045. 그죠? 2.045입니다. 자, C 0.05는 5%의 유의 수준을 보겠다 그러니까 이걸 양쪽으로 양측 검정해서 쪼개게 되면은 그죠? 0.05 쪽을 보셔야 돼요. 2.045입니다. 2.045. 그랬을 때, 자, 여기서 이제 신뢰 구간 추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95% 신뢰 구간 어떻게 된다? 95% 신뢰 구간은. 자, 요거 이제 세일즈에 붙어 있는 1.084 같은 경우. 자, 1.084, 1.084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 뭡니까? 주어진 유의 수준하에서 임계치의 값이에요. 자, 2.045.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뭡니까? 표준 오차. 여기 있죠? 0.06. 0.06. 그죠? 그렇게 되면은 0.961, 1.21 이렇게 95%의 신뢰 구간이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95%의 신뢰 구간이 설정이 됩니다. 뭐에 대해서? 요거를 비타1이라고 치면, 비타1의 해시라고 치면, 요 비타1에 대한 신뢰 구간, 95%의 신뢰 구간은 이렇게, 여기 하한이고, 여기 상한이, 이렇게 추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0.
베타2라고 하면 베타2 해시죠. 이거 베타2에 대한 그렇다면은 신뢰구가 어떻게 설정하냐. 플러스, 마이너스, 마찬가지로 2.045는 있고, 요 0.0218, 요게 이제 있고, 그래서 마이너스 0.0045, 0.0475.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여기 0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0을 포함 안 하죠. 자,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자, 0이 이 인터벌 신뢰 구간에 포함이 안 돼 있죠.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0을 포함하고 있죠? 포함하고 있죠. 그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AJ입니다. 죄송합니다. 요거를 갖다가 기각하지 않는 거죠.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으면 요것이다. 나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만 요게 포함되어 있으면 기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0이 있죠. 그러니까 요것이 0이라는 그 모수가 0이라는 것에 대한 귀무가설을 기각하니까 뭐예요? 요거는 의미가 있는 숫자죠. 0이 아닌 어떤 의미가 있는 숫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요건 어떻습니까? 거꾸로 0이 안에 있지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것도 제가 실수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0이 없지요. 지금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말을 또 여기 0이 없지요. 그죠? 0이 없습니다. 이 안에. 그러니까 자 0이 이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귀무가설을 기각을 한다. 그죠?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을 한다. 그러니까 이 1.084는 0이 아닌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앞에 말을 거꾸로 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셨죠? 여기 0이 없다. 이 신뢰 구간 추정 안에 0이 없다. 0이 없다라는 건 무슨 의미다? 그걸 0이라고 보는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그죠? 여기 0이 없으니까 기각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0이 아니란 얘기예요. 반대로 여기는 어떻습니까? 0이 있지요. 이 안에 신뢰 구간 안에 0이 있지요. 0이 있지요. 0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0.0217이라고 나왔지만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니고 아까 그 추정표에 보여드렸다시피 그래서 얘는 별이 없었어요. 하나도. 얘는 별이 3개가 있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얘기인데 그 0이 자, 이제 세일즈, 로고 세일즈 앞에 붙어 있는 애를 보면 0이 이 신뢰 구간 바깥에 놓여 있으니까 이 모수가 0이라는 것을 기각을 한다. 의미 있는 숫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1은 이 안에 놓여 있죠. 그러니까 이 모수가 1이라는 귀무가설은 기각하지 못한다. 0이라는 귀무가설은 기각하지만 1이라는 귀무가설은 기각하지 못한다. 두 번째 profit margin 같은 경우에 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신뢰 구간 안에 놓여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것이 이 모수가 0이라는 그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의미 있는 숫자가 통계적으로 아니란 얘기예요. 아셨죠? 앞에 제가 실수한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잘 보시고 숙고하셔가지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개별 모수에 대한 가설 검증편은 이제 끝나는 거고요. 그 우측, 좌측, 양측에 대해서 전부 구체적인 예까지 다 들어가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은 더 이해가 증진되었으리라 기대를 해봅니다. 이거 끄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이 다음 단계는 마찬가지 검정을 하거든요. 검정을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했던 또 검정을 하게 돼서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천천히 한번 나가볼게요. 다중회귀 모형이라고 되어 있는 이론적인 논의는 이제 5인데요.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서 끝나고 몇 가지 이제 중요한 특수 주제들이라고 할까요? 특별 주제들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개념 경제학은 이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강의를. 자, 다중회귀 모형이 이제 마지막 편이에요. 자, 여기서는 몇 가지 있죠. 모수들의 단일 선형결합에 대한 가설 검증. 우리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각각의 그러니까 삼형변수들이 다중회귀 모형에서 많고 그 앞에 추정계수들이 있고 이 추정계수의 값을 기반으로 그 모수에 대해서 각각의 모수에 대해서 가설 검증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요. 이 모수들이 어떤 선형적인 결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가설 검증을 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수들의 일단 단일 선형 결합에 대한 가설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의 선형 제약들의 검증을 한번 해보는데 2번부터가 완전히 새로운 세계입니다.
2번부터가. 여기 이제 F 검정이라는 거를 보게 되고요. F 검정이라는 거. 저 F 검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경제통계분석, 저의 수업 경제통계분석 2에서 배웠던 그 F 분포에 대해서, F 분포, 그 다음에 특히 F 분포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F 분포, F 검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T 검정을 하기 위해서 T 검정 통계량이 필요했던 것처럼 F 검정을 위해서는 F 검정 통계량이 필요하잖아요. 저 F 검정 통계량이 어떤 R제곱의 어떤 함수로 등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계의 전반적인 유의성 검정은 이거입니다. 다중회계 모형에서 우리가 이제 추정계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T 검정은 개별적으로 검정을 하는데 이 모든 그 추정계수들이 전부 0이냐 아니냐를 검정을 하게 되고, 저거 마찬가지로 F 검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상당히 그 밖에서 재미있게 깔깔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이제 이 선형 제약들을 모수들이죠. 모수들의 어떤 선형에 대한 선형 제약들을 좀 더 일반화한, 가장 일반화한 형태의 것을 검정을 하게 됩니다. 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F 분포는 경통분 2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알지만 기억을 한번 잘 더듬어야 되겠고요. 경통분 2를 안 들으신 분들도 이 표 보는 것 자체는 상당히 테크니컬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론적인 것이 많이 수반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약간 좀 낯설 뿐이죠. 익숙해지실 거예요, 금방.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즐겁게. 요즘 보시면 요즘에는 확실히 그 도서관 자료실은 최소한 개방을 한 다음에 학생 여러분들이 좀 학교 안에 약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용합니다만 좀 늘긴 했어요. 보니까. 자, 모수들의 단일 선형 결합에 대한 가설 검정은요, 여전히 T 검정의 세계에 있는데, 죄송합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건 사실이에요. 이 모형은 여러분께 올려드린 그 강의 10 다중회계 모형 5 이쪽에 to year detail, 여기 제가 안 썼네요. to year 요 데이터가 있거든요. to year .dta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반하고 있어요. 실제 이해는. 자, 이건 뭐냐면은, 자, 이제 2년제 전문대학하고 4년제 대학교의 교육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 보자. 모집단은 고졸 이상 근로자들이다. 모형은 다음과 같다. 로그 웨이지가 베타 0 플러스 베타 1의 JC 플러스 베타 2의 유니버시티 플러스 베타 3의 experience 플러스 U.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되는 던변수를 이제 이용하게 되면 이것보다 사실은 좀 더 컴팩트하게 이거를 추정할 수가 있는데, 자, 모집단은 고졸 이상 근로자들이다. 보니까 JC는 주니어 컬리지겠죠. 2년제 대학에 다니는 연수죠. 유니버시티는 4년제 대학에 다니는 횟수. 4년제 대학에 1년 다녔냐, 2년 다녔냐, 3년 다녔냐, 4년 다녔냐. 그 중퇴까지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저게 무조건 4가 아니에요. JC는 무조건 2고 유니버시티는 무조건 4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중퇴자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JC의 값도 1, 2를 취하고 유니버시티의 값은 1, 2, 3, 4를 취할 수 있어요. JC나 유니버시티의 값이 0을 취할 수도 있죠. 어떤 분들? 고졸이신 분들은 JC와 유니브가 전부 0이고 experience, 저 변수만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곧바로 노동시장에 참가했기 때문에 experience 값만 있을 거예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 집단이 구분이 가능한 그러한 모형이 되고 있는 거죠.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전문대학을 다니건 졸업했거나 조금이라도 다녔던 사람, 그 다음에 4년제 대학을 졸업했거나 조금이라도 다녔던 사람들, 이것이 이 모형 안에 전부 포괄이 될 수가 있어요. 알겠죠? 표본에. 자, 이제 관심 있는 가설은 2년제 대학의 1년이 4년제 대학교의 1년과 같은 가치를 갖는, 어떤 의미에서 웨이지에 영향을 미치는 그 크기에 있어서. 아셨죠? 그래서 이것은 귀무가설이 어떻게 됩니까? 맞아. 아니, 이거 잠깐 볼게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지금 요 베타 1과 베타 2가 같으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베타 1은 뭘 캡처합니까? 주니어 칼리지에 그러니까 베타 1은 뭐냐면 주니어 칼리지를 1년을 더 다녔을 때 그러니까 웨이지가 베타 1 곱하기 100 그죠? 베타 1 곱하기 100%만큼 증가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해석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석. 자, 지금 이게 종속 변수에 로그가 있고 설명 변수에는 그냥 수준 변수가 있어요. 레벨 변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저 베타 1, 베타 2, 베타 3는 해석이 다 어떻게 되느냐? 자, 그것들이 1년 늘어났을 때, 그죠? 그러니까 주니어 칼리지, 우리가 전문 대학을 1년 더 다니면은 베타 1 곱하기 100%만큼 웨이지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해석이 되고요. 관심 있는 것은 자, 주니어 칼리지를 다녔을 때 1년 그 가치, 그러니까 베타 1이 캡처하고 있죠. 그것이 유니버시티를 1년 더 다녔을 때 웨이지에 미치는 영향, 요 베타 2와 이게 같으냐? 이게 우리의 지금 관심사거든요. 엄청나게 관심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베타 1과 베타 2가 같다. 베타 1과 베타 2가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베타 1이 아니다. 베타 1이 베타 2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거 직관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부합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거는 베타 1이 베타 2보다 작다. 사람들이 왜 2년 가능하다면 2년제 전문대학이 아니라 4년제 대학교를 가려고 하겠습니까? 베타 2가 베타 1보다 높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게 깔려요. 베타 1이 베타 2보다 높을 수도 있겠지요. 어떤 경우에는.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베타 2가 베타 1보다 크지 않겠는가. 그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다. 자, 그렇다면은 혹은 저거는 이제 아니다. 베타 1과 베타 2는 같지 않다라고 놓을 수도 있죠. 그죠? 아니다. 같지 않다. 그렇게 되면 요거를 약간 변형시키게 되면은 요거는 베타 2를 좌측으로 넘기게 되면 아, 베타 1 마이너스 베타 2는 0이다. 그다음에 이거는 베타 1 마이너스 베타 2는 아니다.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은요. T 검정을 만약에 한다라고 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타 1 햇과 베타 2 햇은 구할 수 있잖아요. 요거 마이너스 자, 그 귀무가설에서 베타 1 마이너스 베타 2의 값 0.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쳐놨습니다. 0인데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닙니다. 요게 있는 거예요. 요게 지금 여기 0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베타 1 마이너스 베타 2의 표준 오차가 들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된다면 자, 이거 알고 그죠? 이거 알면은 T 검정하면 되겠다. 근데 문제는 뭐다? 이거를 알 수가 없다. 분모의 값을 여기 이래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어떤 기법이 필요한 겁니다. 왜 모르느냐? 그 얘기는 다음 시간부터 또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비디오는 여기서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